나트륨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을 떠올리는데 소금은 리튬보다 쌀 테고 그러면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더 비쌉니다. 아, 그래요? 나트륨이 리튬보다 싼 것은 맞는데 문제는 나트륨 이온을 사용하면서 이제 다른 소재들도 나트륨 이온에 적합한 소재들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음극재는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드 카본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하드 카본은 현재 가격 기준으로 흑연계보다 1,500배 정도가 비쌉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최근 다양한 2차 전지 소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2차 전지 소재들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가 있는데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거는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리튬 대신에 나트륨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소재 구성이나 작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의 4대 소재로 구성되는 것처럼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동일하게 4대 소재로 구성이 됩니다. 2차 전지니까 당연히 충전과 방전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충방전 시에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을 하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나트륨 이온이 양극, 음극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기 화학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충전해서 쓰는 2차 전지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런데 지금 상용화된 거는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리튬이 먼저 상용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걸까요? 먼저 주기율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같은 수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주기율표에서 첫 번째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데요. 리튬, 나트륨, 칼륨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 원소들은 전기와 열을 잘 전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칼리 금속을 이용을 해서 2차 전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 말고도 칼륨 이온 배터리도 있습니다. 리튬이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다기보다 가장 널리 사용이 되었다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리튬의 특성이 나트륨이나 칼륨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나트륨보다 전이차, 전류 용량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용량도 높습니다. 에너지 용량이 전류 용량과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리튬 이온과 비교할 때 원자 반경이 약 30% 정도 큽니다. 반경이 큰 나트륨 이온이 충방전될 때 소재 결정 구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나트륨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을 떠올리는데 소금은 리튬보다 쌀 테고 그러면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더 비쌉니다. 아, 그래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크게 주목받았던 시기가 2020년 그리고 2021년이었습니다. 리튬 가격의 역사적인 고점 시기가 바로 2020년과 2021년까지였는데요. 이때부터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값싼 나트륨을 리튬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리튬 가격이 비쌀 때는 매력적인 요인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나트륨은 매장량도 리튬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나트륨이 리튬보다 싼 것은 맞는데 문제는 나트륨 이온을 사용하면서 이제 다른 소재들도 나트륨 이온에 적합한 소재들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음극재는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드 카본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하드 카본은 현재 가격 기준으로 흑연계보다 1,500배 정도가 비쌉니다. 음극재뿐만 아니라 양극재, 분리막, 전해액도 나트륨 이온의 특성에 적합하게 소재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전해액 그리고 분리막, 양극재 가격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가격이 비싼 상황입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이제 성능이 비슷한 LFP의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LFP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도 어떤 종류의 양극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실제 시장 가격 추이를 비교해 보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LFP보다 가격이 14에서 71% 정도 시장 가격이 더 비쌉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 가격도 꾸준히 떨어지고는 있지만 LFP 가격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나트륨이온 배터리 가격이 LFP보다 저렴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어쨌든 현재는 LFP 배터리보다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더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새롭게 연구되는 데에는 나트륨이온 배터리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LFP는 저온에서 성능이 급감합니다.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영하 10도에서 60에서 70% 정도의 성능만을 나타내는데요. 반면에 나트륨이온 전지는 영하에서 성능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영하 10도에서도 90% 이상 성능이 유지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싼 소재들이 많이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채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이 비싸지만 향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LFP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하에도 성능이 거의 저하되지 않는 이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앞으로 어떤 분야에 상용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LFP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향후 공급망이 원활하게 구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생각을 하면 LFP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저가형 전기차, 즉 A 세그먼트 또는 B 세그먼트 차량이나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이런 데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에 민감한 또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도 사용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관건은 수명입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LFP보다 수명이 짧으면 교체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초기 설치 비용은 쌀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잦은 교체로 인해서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싸다는 메리트가 반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수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명이 LFP보다 길 수도 있고 오히려 짧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트륨이온 배터리도 어떤 양극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략 지금은 3가지 정도 양극재가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서 수명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재는 LMR이라는 양극재입니다. 사실 저한테 좀 생소한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LMR은 리튬, 망간, 리치의 약자입니다. 기존 3원계 양극재에서 니켈이 65%, 많게는 90% 이상 들어가던 것을 35%로 줄이고 대신 가격이 싼 원료인 망간의 양을 65% 정도까지 늘린 양극재인데요. 그래서 LFP의 대항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LFP보다 조금 비싸지만 전통적인 3원계 양극재보다는 훨씬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론적인 에너지 밀도는 LFP보다 조금 높고 3원계보다는 낮은 그러니까 LFP와 3원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양극재를 LMR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LMR을 기존 배터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본다면요. 가격 경쟁력, 주행거리, 안전성, 수명 특성 이렇게 4가지를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미드니켈 NCM 배터리를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드니켈 NCM을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 경쟁력은 LFP가 139 그리고 LMR이 13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 주행거리는 LFP보다 LMR이 훨씬 긴데 미드니켈 NCM보다는 좀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안전성은 LFP, LMR, 미드니켈 NCM의 순서이고 수명은 LFP와 LMR이 미드니켈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NCM이나 LFP 양극재를 탑재한 전기차가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LMR 양극재를 탑재한 전기차는 언제쯤 판매가 가능할까 궁금해집니다. 저희 포스코 그룹에서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에 따르면 LMR 양극재 자체는 개발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향후에 인증 절차를 거치고 이제 전기차에 탑재되는 시점은 2027년에서 28년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MR 외에도 차세대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NCM이나 LMR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 궁금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 액이 고체 전해질로 바뀌고 양응극 소재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NCM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더 뛰어나서 전기차에 탑재가 되면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이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단점은 개선이 필요한데요.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구현이 되면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나트륨이온 배터리, LMR 양극재, 전고체 배터리를 가격과 에너지 밀도로 한번 비교해드려 보겠습니다. 기존의 LFP, 미드니켈, 하이니켈 양극재 순서로 가격은 비싸지지만 에너지 밀도도 높아집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LFP보다 에너지 밀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아직까지 가격은 좀 비싼 상황이고요. LMR은 미드니켈 양극재와 에너지 밀도는 비슷하지만 가격은 LFP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지만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초기에 상용화되었을 때는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한눈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도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이 되는 고체 전해질은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에서 생산 중입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에는 황화 리튬이 사용이 되는데요. 황화 리튬은 포스코 홀딩스 산하의 미래기술연구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고체 전지의 음극재 후보 물질 중에 하나인 리튬 메탈도 포스코 홀딩스의 미래기술연구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래를 주도할 다양한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박재범 수석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